앞에 문제들은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여기가 한 10번대까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근데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 소모가 좀 걸리는 문항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더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이 문제들은 좀 24번까지 끝까지 좀 문항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지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중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항수가 많으니까 뒤에 문제가 많은데 뒤에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 이게 있어 버리니까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좀 볼게요. 빨리빨리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행렬 문제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행렬 문제인데 뭘 물어보고 있냐라는 걸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4a 15 플러스 a10 마이너스 3의 a 5제곱, 그러니까 a의 거듭제곱꼴들을 물어보고 있죠. 요런 애들, 그죠? 그럼 이거를 몇 번 제곱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냐, 기억납니까? 뭐 떠올려야 됩니까?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듭제곱꼴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KLM미터 정리거나 특수한 모양새에서 규칙을 가지는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규칙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KLM미터 정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행렬 문제를 푸는데 거듭제곱꼴 문제들이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오실 건데, KLM미터 정리를 제대로 외우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외워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d인데 ad가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ad 마이너스 bc니까 뭐가 마이너스 2가 영행렬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제곱이 2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순환하는 마디를 찾아준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가 돼? 4a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 a 플러스 2는 뭐 2, 5, 0, 0 이렇게 얘기가 되실 거니 다 더하시면 2 더하기 5다 라고 해서 7,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KLM미터를 쓰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위해서라도 KLM미터 정리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 이거를 다 제곱해서 풀면은 24문제를 다 못 풉니다.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좀 단골 주제예요. 순조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건데, 가조건이 있고 나조건이 있죠. 이 가나 조건을 누구 먼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누구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부터 선택을 해서 문제를 얘기를 해주시면 1열 1번, 2번 1-1, 1-2라 할게요. 그 다음에 2열 1번, 2열 2번 이렇게 하고 3열에서 3열 1번, 3열 2번, 3열 3번 이렇게 얘기가 되시죠? 나 조건 먼저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얘기? 여기에서 1번, 2번을 들어가거나 2번, 3번을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 조건은 결국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조건을 활용을 할 건데, 일반 학생 2명이잖아요. 맞나? 일반 학생 2명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학생이 뭐 A, B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어떻게 1, 2에 들어가거나 1열에 들어가 2열 이렇게, 그 다음에 1, 3열이 들어가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뭐 2,
3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시겠죠.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 명씩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1열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실 거고, 그죠? B가 2열에 들어갔을 때 B가 위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실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A가 1열에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실 거고, 3열에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 왜? 얘네가 두 명이 뭔가 채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시겠죠.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얘가 2열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있을 거고, 3열에 들어가는 경우는 또 한 가지 있을 거니까 얘도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신다. 돼요? 여기를 다 더했을 때 8가지의 경우가 나올 건데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체킹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8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나가 말고 나가 4가지죠. 미안해. 왜냐면 여기 이렇게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2, 1, 2,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총 4가지일 거니까 곱해주시면 8, 8에 64가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따지실 건지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21번 문제. 21번 문제도 은근 아이들이 순간순간 문제를 풀 때 멈칫하거든요. 근데 멈칫할 게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논리,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요 얘기의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얘 해가 뭐래요?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무슨 얘기가 될까?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얘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봐봐. 해가 모든 실수가 된대. 근데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한다? 얘와 얘의 공통범위. 그죠? 근데 공통범위가 모든 실수니까 얘의 해도 모든 실수가 나오셔야 되고 얘의 해도 모든 실수가 나오셔야 되는 거야. 괜찮으실까요? 별일이 없죠? 그러면 얘의 해부터 모든 실수가 나오게 하는 범위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푸시는 게 빠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런 애가 나오시고, 그죠? 여길 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또 그려주시면 얘가 이런 직선꼴이 될 건데 얘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니까 6-b는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6-b는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고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겠죠. 얘가 0이어도 모든 점이 위에 있잖아요. 되실까요? 그러면 어떤 얘기? B가 6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게 되면 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뭘 떠올리는 문제죠? 그렇지, 판별식. 그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수 나오는 거라고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놨을 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거나, 그죠? 그러면 같거나 위에 있거나는 얘니까 해가 중근 갖는 애, 해가 없는 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49, 77, 49 마이너스 44, 16a가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a는 16분의 49보다 큰데 얘가 3점 몇일 거니까 a의 최소값은 4, b의 최소값은 6 해서 뭐가 나오신다? 이렇게 나오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애들이 순간순간 벙찌는 게 뭐냐면 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연립분홍식의 해는요, 공통 범위다 라고 얘기했는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면 당연히 얘도 모든 실수를 가지고 얘도 모든 실수를 가져야 공통인 범위가 모든 실수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너 필기 또 안 하니? 아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라기보다는 변형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해가 없다라는 문제 조건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이 여기 조건들이랑 다 바꿔야 얘기가 되겠지만 공통 범위에서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둘 중 하나가 해가 없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내가 1번이라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 1이 해가 없음 또는 2가 해가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이네. 그죠? 그리고 1도 해가 있어. 1도 해가 있고 2도 해가 있어. 오케이? 근데 얘네 둘을 공통범위 교집합을 봤을 때 없어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좀 달라요. 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기 되실까요? 느낌 와요? 오케이.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면 얘가 해가 없으면 돼. 얘가 해가 뭐가 나오든. 반대로 얘가 해가 없으면 얘가 해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공통범위를 봤을 때 해가 없을 거니까. 이해되죠? 둘 다 해가 없고 둘 다 해가 없으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얘도 해가 있고 얘도 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공통 범위가 공통이 되는 애가 없기만 하면 해가 없는 거예요. 얘기되십니까?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것들이 이 얘기라는 것을 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조건 추가해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는 문제예요. 얘기되시죠? 꽤 나옵니다. 해가 없는 걸 물어보는 것도. 보시면 22번. 자, 22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까요?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 그렇죠. 등계수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보셔야 될 게 가족권은 허근을 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권에서 알파가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켤레근인 애를 가질 거야. 왜?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오케이? 얘기되시죠? 개수가 모두 실수. 요 얘기를 좀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나가 의미하는 얘기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모르겠으면 날 쳐다보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야? 포기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얘네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 둘 다 허근이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그치? 실수. 그래서 실수부에다가 곱하기 2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소수에 대해서. 얘는 뭐예요? 실수부, 허수부, 제곱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실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나라는 애는 얘가 실근을 하나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주고 싶은 거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를 가져? 라는 얘기를 나로 준 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그 얘기로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식이 어때? 이렇게 문자가 주어진 애들이 존재를 하죠. 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근계수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든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서는 근계수는 확실히 강한 도구가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인수분해가 되냐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어딜 보겠어? 얘랑 얘로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문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문자를 소거시킬 수 있는 값을 넣을 수 있냐 없냐를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K고 얘가 2K니까 어디에?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오면 얘네들이 소거가 되겠네. 그럼 전체 대입했을 때 얘기 되나? 했더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16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16 나오고 여기에 12 나오고 여기가 4 나오니까 0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값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본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부등식 문제랑 섞여서도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풀이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리제법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되죠? 그러면 실은 찾았고 여기가 허근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됐나? 나 K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켤레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켤레가 1이잖아요? 그치? 얘네 둘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실근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합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니까 K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K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가 그럼 무슨 값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다 구했죠. 이제 어떤 게 알파 얘를 그냥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베타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죠? 얘를 베타라고 얘기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 이 마이너스 2를 감마라고 얘기하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구하시면 되고 감마 세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겠죠. 요거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이 세제곱하면 1 마이너스 3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시겠죠? 둘 더하시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바로 보면요 내가 이 실근이라는 얘기가 존재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 실근이 존재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고차함도 상수, 상수함도 상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을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네 하면 실수분해 바로 찾는 거죠. 실수분해 찾고 나면 혈내근에 대한 얘기들을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얘기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루틴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찍었었어야 됐나? 영상 찍었으니까 상관없겠죠? 저 영상은 내가 보려고 찍는 영상인데 하여튼 자 23번 볼게요. 자 23번에서도 문제가 약간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푸는 문제의 모양처럼 생기진 않았다 라는 건데 약간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죠. 그죠?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돼. 요구하는 게 뭐랬지? 그러면 문제 봐봐. 각 단의 높이 0.5 동일 이게 되셨죠? 각 단의 폭은 자연수이고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위 폭이라는 게 여기야 선생님들. 단의 폭인데 저기를 단위 폭이라고 적어놨네요. 여기야 여기 폭 이렇게 이 폭은 0.5 여기 봐야지. 이 폭이라고 했는데 이 폭은 0.5 이 폭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 길이가 9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근데 봐야 되는 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이게 돼요? 6개야. 그죠? 그러면 9를 6개를 더하는 값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기를 하는 거고 같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봐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꼭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나눠보셨으면 여기에서 조금 그 숫자를 나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아까 전에 뭐 사탕 이런 거 아까 전에 한다. 그 문제 같은 거 많이 풀 때 뭐 사탕을 뭐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적어도 하나 이상 받게끔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 기억납니까? 그런 문제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6개의 칸 중에 0이 되는 애가 존재하면 안 돼. 그러면 1을 다 주는 거야. 이렇게 6개의 칸에. 그럼 몇 개 남아? 3개가 남죠. 그럼 그 3개를 줄 수 있는 방식을 나눠서 쪼개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3개 다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개 주고 뭐 2개 주고 1개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1개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 다 더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 얘기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치?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단위폭이 1보다 큰 단을 연달아 놓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다라는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 그 조건은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4를 어디에 놓을 수 있느냐만 생각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6개 나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4, 1, 2, 뭐 1, 4, 1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좀 한번 봐볼게요. 이쪽 라인을 한 번 더 볼 건데 자, 이쪽 라인은 또 여기 얘네 둘이 연달아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연달아 존재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을 4개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사이에다가 어떻게 3과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인데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되는데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처음에 오는 단위 3이냐 마지막에 오는 단위 3이냐 이 차이는 생겨요 안 생겨요? 다른 케이스가 되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뭐 1이고 2 뭐 이런 거 1, 3, 1, 2 뭐 이렇게 되는 거나 얘랑 얘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과 2의 위치를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만약 여기가 납득이 안 되시면 그 얘기를 필기하셔서 이거 적을 때 밑에다 언어로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납득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저게 어떻게 됩니까? 뭐 20 이렇게 나오시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연속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배열하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맞죠? 근데 얘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야, 중요하다. 오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똑같아. 그잖아. 1, 2, 2, 뭐 1, 2, 1 아씨 왜 이러냐? 1, 2 안 돼 갑자기 1, 2, 1, 2 선생님 박치라 가지고 좀 이런 박자를 잘 못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2번에 1번이에요 얘가 2번에 2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다 구분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컨비네이션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4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더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얘네 1, 2, 3를 더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신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가 나오는 거야? 네? 왜 2가 나오시죠? 4C 3이야. 녹화되고 있어요. 헛소리를 하지 말아줄래요? 4C 3인데 어떻게 2가 나와요? 아 그러네.
녹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럼 헛소리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보낼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요. 서로만. 얘가 사실 1이나 같잖아요. 네 가지 중에 한 개씩 택하는 경우에 있을 때 어떻게 두 개가 됩니까? 아하. 말이 안 되죠? 자, 넘어갈게요. 몇 번? 24번. 24번 문제도 저것도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고차 방정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4번 문제가 좀 발달이 되면 근해 분리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용어도 이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기 차이에 대한 얘기가 부등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관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 4차 방정식인데 어때요? 이렇게 돼 있나요? 아, 보기차식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셔야 되는 거, 보기차의 성질,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들 떠올리고 계시나요? 보기차 특성. 둘이 아니에요. 아니 뭐 두 개 정도만 기억해도 이제 에이스죠. 둘이 많은 건가요? 이게 보기차의 특성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동수학 1, 2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근의 개수에 따라 또 얘기가 다른다고 했고, 그죠?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양새로 바꿀게요. 뭐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요, 오케이? 얘를 푸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 했죠?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인수분해가 그냥 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죠? 보기차에 대한 얘기, 인수분해 되는 애, 인수분해 안 되는 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죠? 인수분해 안 되는 애는 어딜 기준으로? 상수항 기준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보시면 된다. 상수항 기준으로 합차 만들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돼. 아니, 합차? 상수항 기준으로 완제 만들고 합차 이용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나야 돼요. 기억나. 기억나는데 우리 대답 뭐 어떻게 했어? 아니 그냥. 자, 그래서 결국엔 뭐 이 얘기들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기차를 인수분해 할 때 쓰는 거고, 그죠? 인수분해 하고 나서 내가 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해가 실근도 있지만 허근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가장 많이 보죠.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푸시업 부르지 마. 요렇게 얘기가 될 건데, 누구의 부호에 따라서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실근과 허근이 결정된다. 이게 되실까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된다? 예를 들어 A랑 B가 둘 다 양수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겠죠. 괜찮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 0 들어가면 중근이 생기니까 제가 좀 뺀 거예요. 오케이? 그 중근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뭐 예를 들어 0이고 B가 0 또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갖게 되겠죠.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둘 다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친구들의 부호에 따라서 조건, 문제 조건들이 다르게 붙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문제에 있는 애는 얘 조건인데,
그죠? 그러면 그 얘기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오면 다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근의 모양이 다 어떻게? 혈레꼴일 거다. 라는 혈레꼴?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근의 꼴을 가질 거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면 좋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는 내용. 내가 이거를 제곱으로 해서 보기차를 만들었지만 만약에 여기 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괜찮아? 치환을 한다 하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얘가 t1, 얘가 t2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두 근이 양수일 때 아니면 하나 둘 다 음수일 때 아니면 0을 사이에 둘 때 이 얘기가 되잖아.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얽히게 되겠어? 근의 분리랑 근의 부호 문제를 얽혀요. 그래서 부등식 쪽에서도 유의미한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 상임? 그래서 이렇게도 얽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얽히면 이제부터는 이 부등식 문제를 풀리게 될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 나 옆에 좀만 지우고 얘기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24번 문제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저는 여러 문제류는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좀 괜찮죠. 얘네들도 조건들을 활용하는 것들이니까. 요즘 시험의 트렌드는 저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내요. 실제로 그 개념을 단순하게 풀어내는 문제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얘네들의 특성들을 알고 그 특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얘를 한번 더 풀어보실 건데 오케이? 자 일단 봐봐. 얘가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될까? 이거일까 이거일까부터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일까 이거일까라고 찍었는데 칠판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일까 이거일까를 먼저 찍어야 돼. 그러면 뭐부터 판단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A, B랑 4, A-B로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먹여주시면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얘기들을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실까요? 그럼 그 얘기로 여기다가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x제곱이 뭐 ab 또는 x제곱이 4a-b 이렇게 들어오실 건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라는 얘기를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조건을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조건? 얘네 둘이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개 쉽죠? 이게 24번 문제고 5.2점을 몇 점을 받은 문제인데 쉬워요. 근데 실수 유발을 해요. 그 실수 유발한 포인트들을 잘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 이 조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A, B가 둘 다 자연수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얘 조건은 그닥 그렇게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의미 있는 문항 얘겠죠. 어떤 얘기가 됩니까? 저 친구는 A가 B보다 크구나 라는 얘기. 근데 A라는 애는 15 이하 라는 조건이 걸려요. 그럼 난 누굴 픽스하면 됩니까? 나는 B를 픽스하면 돼요. B를 픽스할 수 있는 구간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14까지 픽스가 가능하겠죠. B가 15가 될 수도 있지만 15가 되면 A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14까지 픽스를 하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2에서부터 15. 그죠? 얘네들 총 몇 개? 14개. 그 다음 밑에 있는 13개. 14가 됐을 때는 1개 이렇게 되시겠죠. 순서상의 개수가 결국엔 몇 개가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서 14개.
이렇게 더해준 얘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15가 몇 개? 여기서 반대로 역수함으로 더해주면 된다 했잖아요.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이렇게 역수함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15가 몇 개 있는 거야? 15가 14개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하얀색, 보라색이 아니라 나누기 2한 거. 이렇게 얘기가 되시겠죠? 돼요? 그럼 얘는 105개가 됩니다. 얘기 되실까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4번에 105 있네요. 그럼 답이 4번이겠네요. 4번이겠네요. 답이 4번이겠네요. 네, 4번인데요.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세요. 너한테 왜 그러겠어요? 아니니까 그죠? 선생님들 이거 신경 쓰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센 순서상 여기에서 센 순서상에 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존재를 하면 그게는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A, B를 구했을 때 그게 몇 개인지만 보시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할 때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뺄 거니까. 되시죠? 그럼 얘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되실 거고. 그죠? 자연수니까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자연수니까 요거 A, B, 이거 16 아닌데.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6, 그 다음에 A에 곱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얘기되시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자연수, 얘네 둘 다 정수꼴일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얘기 못하죠? 얘기? 못하죠. 0되니까 자연수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일 때는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3 되네요? 위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반대여야 되나? 다시 16하고 1로 할게요. 16, 1, 8, 2 이렇게 되면 A가 몇이 돼요? 12, B는 5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A가 몇인 거? 4인 거, B는 6인 거. 그래서 이 애들은 빼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105에서 저 노란색 두 개를 빼주셔야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103가지가 된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되셔요? 오케이.